잠시만 영상을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노후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모아둘 걸, 더 좋은 집을 살 걸. 하지만 실제로 인생의 끝자락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이른이 넘은 어르신들과 긴 시간을 함께 보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은 분도 있었고 작은 공장을 운영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뒤로 미루며 살아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단 하나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6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예상과 달리 돈 이야기를 꺼낸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고 몇몇 어르신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이정환 어르신은 한참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미래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이 있고 그 다음 해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60살이 되면 갑자기 늙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어느 정도 건강하고 배우자와 친구들도 곁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시간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또 다른 어르신 한정숙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큰 실수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작은 것들을 너무 많이 놓쳤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입니다. 병원 예약을 다음 달로 미루는 것, 오랜 친구에게 다음에 연락하자고 생각하는 것. 그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 반복되면 결국 다른 인생에 도착합니다. 노년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행동한 실수보다 행동하지 않은 선택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실패한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은 평생 남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회들은 대부분 60살 전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이는 은퇴를 준비하거나 시작하는 시기이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는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어질 5개의 이야기는 단순한 노후 조언이 아닙니다.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남긴 경험의 기록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던 사람, 가족을 위해 살다가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평생 모은 돈을 정작 쓰지 못한 사람, 관계를 정리하다가 외로움에 남겨진 사람, 그리고 배움을 멈춘 뒤 하루가 너무 빨리 사라졌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60대든 70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 오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오랫동안 조용히 신호를 보내다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익숙해서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73세 조병만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출근했고 건강에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60살이 되던 무렵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더 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묵직했고
가끔 손끝이 저린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증상을 모두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도 비슷했습니다. 다들 나이 들면 그런 증상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활치료를 받던 어느 날 그는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증상을 느꼈을 때 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답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조병만 어르신은 깊은 후회를 느꼈다고 합니다.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진호를 무시한 게 더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친절합니다. 문을 부수기 전에 여러 번 노크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노크를 피곤함이나 나이 탓으로 해석할 뿐입니다. 보건당국 통계를 보면 60대 이후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 뚜렷한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혈관은 조용히 좁아지고 근육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60대 이후 건강관리의 핵심은 치료보다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병원 가는 걸 미룹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은 사람은 질병을 더 일찍 발견하고 삶의 질도 더 좋습니다. 병원을 찾는 것은 약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그날 인터뷰 끝에 조병만 어르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예순으로 돌아간다면 건강검진 날짜부터 잡을 겁니다. 몸은 평생 우리를 태우고 가는 단 하나의 배와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보다 더 조용히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신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서영자 씨는 올해 76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온화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자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평생 남편과 자녀를 위해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 하나도 미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고 막내까지 결혼하면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기뻐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자녀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로 살아봤고 아내로도 살아봤지만 정작 서영자로는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특히 지금의 60대, 70대에게 매우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분명 존경받아야 할 삶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너무 길어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해외 장기 연구에서는 노년기 행복감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했습니다. 재산이나 학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서영자 씨도 자녀들이 독립한 뒤 몇 년을 의미 없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신앙송 모임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지만 며칠 뒤 다시 그 안내문이 떠올랐습니다. 용기를 내어 등록했고 첫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어색했지만 세 번째 모임을 마치고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처음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고 하루가 조금 더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60살의 나에게 한마디만 한다면 이제는 너 자신도 챙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공통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돈을 모으는데 매우 성실했습니다. 문제는 평생 모은 돈을 정작 써야 할 순간에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동필 씨는 올해 78입니다.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철저히 줄였습니다. 자녀 교육비를 마련했고 노후를 대비해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그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껴야 해. 나중에 편하게 살려면. 세월이 빠르게 흘러 정년퇴직을 맞이했고 오랫동안 꿈꿔온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했습니다. 아내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 여행 좀 다녀요. 하지만 신동필 씨는 조금 더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아직은 돈을 쓸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다음으로 미뤘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다시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 살아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동필 씨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큰 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여행 계획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당시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아직 있습니다. 같이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아픔이었습니다. 노년 전문가들은 65세에서 75세 사이를 황금 10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걸을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고 추억을 만들 기회도 비교적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시기를 가장 많이 미룹니다.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 경험은 저축되지 않습니다. 올해의 봄은 내년으로 옮길 수 없고 지금의 건강도 10년 뒤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신동필 씨는 인터뷰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다시 예순으로 돌아간다면 추억을 더 많이 만들 겁니다. 돈은 삶을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만 삶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 인터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깊이 공감했던 후회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장미숙 씨는 올해 71입니다. 그녀는 60살 무렵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곤한 관계는 줄이고 불편한 모임에는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엔 그것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모임이 줄어드니 시간도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화가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선뜻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현실은 분명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들도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달력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약속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게 아니라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터뷰 도중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계는 화분과 같아요.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버려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노년기 행복을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요소는 재산도 학력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간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장미숙 씨는 지금도 오랜 친구들에게 다시 연락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6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귀찮아도 전화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날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바닥에는 또 하나의 공통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는 것을 멈추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갑자기 빨라지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오재훈 씨는 올해 79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나이보다 밝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은퇴하던 날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도 이제는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 여겼습니다. 처음 몇 달은 편안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금요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빨라진 게 아니라 기억할 만한 새로운 일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더 많은 기억을 저장하고 시간을 길게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매일 같은 생활을 반복하면 뇌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운 고령층이 인지, 기능, 유지에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오재훈 씨는 어느 날 손녀가 태블릿으로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공부냐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에 디지털 드로잉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첫날엔 가장 나이가 많았고 기능 하나 배우는 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우기 시작하니까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배울지 궁금해졌고 삶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5명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새로운 경험이 어려워지고 새로운 경험이 줄면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자신을 잃으면 관계도 약해지고 관계가 약해지면 배우려는 의욕마저 줄어듭니다. 반대로 작은 건강 관리 하나가 더 많은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70이 넘은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병원 예약을 하는 일,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일, 배우고 싶었던 것을 검색해보는 일, 배우자와 함께 산책을 나가는 일,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10년 뒤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10년 뒤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미루지 마라. 아직 할 수 있을 때 시작해라. 오늘 만난 5분의 어르신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변화를 시작할 때 누구도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조병만 어르신은
그저 병원 예약 전화 한 통을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서영자 씨는 도서관 게시판의 안내문을 한 번 더 들여다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신동필 씨는 통장을 열어 여행 경비 한 줄을 적어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장미숙 씨는 오래된 전화번호를 찾아 망설이다 버튼 하나를 눌렀을 뿐입니다. 오재훈 씨는 강좌 안내문 앞에서 30분을 서성이다 등록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후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작은 성공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실행이 변화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바꾸려면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기 연구자들이 말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오래 지속되는 변화는 가장 작게 시작된 변화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긴 편지가 아니라 짧은 안부 인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배움을 시작하는 것도 큰 결심이 아니라 강좌 안내문을 한 번 더 읽어보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도 거대한 여행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를 위한 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움직임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병원 예약이든 안부 전화든 배우고 싶었던 무언가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60도 늦지 않았고 70도 80도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변화는 가능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한 편의 영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첫 번째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은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후회보다 설렘으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